이시오가 한국으로 카르잡을 보냈어. 그 약 건들면 다 죽인다. 한중일 마약 조직을 소탕하는 내용의 범죄도시 3. 전편에 이어 1000만을 돌파했는데 실제로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놀라게 한 무려 112kg, 370만 명에게 투약 가능한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 밀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한국, 일본, 대만 3개국 마약 조직의 블록버스터급 검은 거래의 실체를 추적했습니다. 범죄도시 3하고 똑같은 스토리죠.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 4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첩보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대만 3대 폭력조직 중년방이 필로폰을 한국에 대거로 뿌릴 거란 내용. 대만 애들이 인천 김포공항으로 통해 마약 2kg가 들어온다. 두 번째 이제 온 거는 대만 애들이 이제 강남의 이제 모 호텔에 투숙하면서 마약을 우리나라에 좀 뿌린다. 김포와 부산을 오가며 잠복을 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다 수색을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나가리 첩보다. 그런데 8월에 들어온 또 한 건의 첩보. 그 조직원들이 마포에 있는 모 카페 화장실에다가 샘플을 갖다 놓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카페를 찾아간 거죠.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화장실에 그 변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 마약 샘플이 있었고 그때부터 아 이건 진짜구나. 카페 주변 CCTV를 뒤지다 포착된 한 수상한 외국인 남성. 핸드폰으로 번역기를 이용해갖고 그 카페에서 찾아와서 이 카페가 이 카페 맞느냐. 그러니까 종업원이 좀 이상하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왜 맞다. 그러니까 화장실 어디냐를 또 번역기로 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인근 CCTV를 돌려보며 남성의 동선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장소는 약 3km 떨어진 서울 서대문의 한 원룸. 그쪽에 이제 월세로 이제 사는 게 나왔어요. 확인됐어요. 이름이 뭔지 이런 걸 다 확인했고 그래서 일단은 이 샘플은 거래를 한 게 맞으니까 여기에 대한 범죄 사실로 체포영장을 받았고 그다음에 월세 계약할 때 핸드폰 번호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실시간 추적을 했죠. 수상한 외국인의 정체는 대만인. 이름은 장웨이였습니다. 집은 영등포에 있었고 서대문 원룸에는 이따금 들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웨이가 한 달 전 대만에서 정체불명의 나사 제조기를 수입해 경기도 화성의 한 창고에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얘 명의로 나사 제조기. 이게 도대체 뭐 하냐 너가. 그러니까 쇠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자동으로 나사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이제 못을 넣는데 이게 나사로 변한다. 그럼 좀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마약을 나사 제조기에 숨겨 한국에 가져온 뒤 다시 서대문 원룸에 옮긴 게 아닌지 의심한 경찰. 거래 현장을 덮치기 위해 미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낌새를 챈 걸까? 장웨이가 돌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체포하자. 바로 출국하더라고요.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바로 이제 체포를 하게 된 거죠. 긴급 체포된 장웨이. 경찰은 곧바로 서대문 원룸을 수색했습니다. 여행용 가방을 열자 수십 개의 하얀 가루 봉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또 다른 가방에도 흰 봉지가 가득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1kg씩 담긴 필로폰 봉지가 무려 90개. 3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미 내용물이 사라진 빈 봉지들도 22개. 다 합치면 112kg. 시가 3,700억 원어치나 됐습니다.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이게 뭐 마약인지 밀가루인지 진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라진 22봉지. 마약 22kg은 어디로 간 걸까? 한 달 사이에 벌써 국내에 벌써 다 유통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을 가지러 온 사람은 일본 사람이었다. 일본 야쿠자로 알고 있다. 여기서 연결된 또 다른 존재, 일본 야쿠자. 장웨이도 정확한 정체를 몰랐습니다.
각각 본국에 있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서만 비밀리에 접선한 겁니다. 지폐 있잖아요. 지폐를 사진을 한 장 찍어야 돼요. 일련 번호를. 그러면은 애들이 중연방 애들한테 본국에다 보내면 중연방에 있는 애가 또 야쿠자 보스한테 보냅니다. 보내면은 야쿠자 보스가 여기 현장에 뛰고 있는 한테 또 보내줘요. 얼굴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그냥 바로 호텔 입구에서 그냥 물건만 건네주는 거죠. 장혜희가. 호텔방 앞에 서 있는 한 남성.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검은 백팩을 손에 들고 나옵니다. 이 남성이 바로 장혜희에게 마약을 구입한 일본 야쿠자 하쿠시입니다. 하쿠시는 도쿄 로pongi가 거점인 이나가와카이 조직원. 하쿠시는 어디에 있을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국 방방곡곡 훑고 다니던 경찰 앞에 의외의 인물이 또 나타납니다. 이 선생, 국내 마약 유통의 1인자로 불리는 사람. 하지만 얼굴 없는 마약성으로 불릴 정도로 베일에 쌓인 인물. 그가 야쿠자 하쿠시와 대전에서 만나 마약 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대전 호텔 그 앞에서 자기네 내려서 트렁크에서 내려갖고 그걸 또 들고 움직입니다. 이 선생이 거기서 물건을 받아요.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물건만 받고 약 3일 뒤 동대구역에서 돈을 건넸습니다.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누군가를 찾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중년 남성. 바로 이 선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잡고 싶었는데 이 선생이에요. 이 선생이 이제 나왔어요. 드디어 이 선생의 얼굴이 세상에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대구에서 이 선생을 검거. 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조 과장은 방법을 바꿔 이 선생의 마음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60대란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20년, 30년 살아야 되는데 손주들도 있는데 손주 지금 몇 살이냐 가지고 뭐 몇 살이냐. 아이 뭐 손주 뭐 보고 싶으면 이제 교도소에서나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 선생이 이제 약간 마음을 이제 약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 선생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내가 1인자가 아니고 뒤에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제 그게 이제 성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없던 성일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얼굴 없는 이 선생으로 알려진 마약계 거물은 사실 그림자일 뿐. 그 뒤에는 성일파 두목 윤 씨가 있던 겁니다. 점점 판이 커지는 검은 거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한 관련자. 그 정점에 있는 윤 씨의 등판. 전국 수사기관 정보원들이 모두 바빠졌습니다. 이제 마약 큰 대부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성일이 지금 도망 다니는 중이라고 이것 때문에 어디냐 그러니까 뭐 부산에 있다 이러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 넘는 잠복과 추적에도 뒷북만 쳤습니다. 요 커피숍에 왔구나. CCTV 확보하고 또 뭐 자기 뭐 대포폰도 안 쓰고 폰도 아예 안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후배들이 이제 걔를 계속 모시고 다녀요. 그러다 찾아온 황금 같은 기회. 평소 고혈압이 있는 윤 씨가 병원에 다녀갔다는 정보를 입수한 겁니다. 현장 인근 CCTV에 윤 씨가 탄 차의 차량 번호가 포착됐습니다. 수사 착수 7개월 만인 11월, 드디어 한국 마약 총책인 윤 씨가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검거되면서 사건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됐다 이제 오늘이 이제 D-Day다 해갖고 우리 팀원들 다 내려오라 해갖고 어느 호텔에 딱 먹는 거 확인하고 투신하고 이러면 다 된 밥에다가 죽 쓸 수도 있으니까 야 고생하더라도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래갖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12시 나오는 거죠. 체포해갖고 이제 모든 피의자들이 다 검거가 되는 거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건의 전말은 더 엄청났습니다. 이미 1년 전인 2017년 한국과 대만, 일본의 마약 조직 간부들이 부산의 한 호텔에서 회합을 가졌고 당초 대만 중년방이 태국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총 150kg의 마약을 보내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수 제작한 나사 제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용량이 112kg이어서 그나마 양이 줄었다는 것. 일본은 워낙 이게 까다로우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마약 청정국이니까 한국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이게 검색도 좀 심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원래 단순 경유지였던 한국.
그런데 마약이 일본으로 넘어가기 전 국내에 일부 유통되면서 이들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 사건 수사로 특진한 조상현 경감은 현재 고향인 강원도에서 근무 중입니다. 처음에 누구라도 다 호기심에 한번 해봤다 그래요. 호기심에 했던 사람이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키면서 뽕쟁이가 되거든요. 저도 하고 싶었었어요. 수사하면서. 애들이 과연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빵에 가는 거 알면서 이렇게 마약을 투약을 할까. 저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걸 참아야 되거든요. 한번 손대는 순간 그냥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기 무덤이 되는 거예요. 범죄도시 3 보셨다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거기 나온 캐릭터 중에서 본인은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입으로 말 못합니다. 그럼 마동석 뭐 상상에 맡기겠죠. 저는 때리진 않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진 않습니다.